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텐션이 최초로 등장한 건 아니다 보니까 왜 이게 이 트랜스포머 모델 논문이 되게 유명하냐 하면은 계속 말했다시피 거의 어텐션에만 의존한 그런 모델이다 볼 수 있고, 이 어텐션은 어쨌든 이 논문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스케일 해주는 거랑 이렇게 보면. 그리고 셀프 어텐션을 했다는 거에도 이게 논문이 최초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퀀스 어텐션은 이 크로스 어텐션만 적용했다 보니까 이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또 멀티헤드 어텐션을 썼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여전히 문제인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그러니까 RNN이라고 하면 시퀀스 포함한 거죠. 이 모델의 문제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인코더 내에서의 롱텀 디펜던시가 있고, 디코더 내에서의 롱텀 디펜던시가 있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사이에 롱텀 디펜던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코더 내에서의 롱텀 디펜던시는 어떤 걸 말하느냐면 이런 영어 문장이 있어요. Student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their performance may suffer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student하고 이 performance는 되게 거리가 멀죠. 근데 이 RNN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은 뭐 여기 student가 있고 이렇게 쭉 갔다고 하고 여기 이제 performance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 전에 이제 RNN에서의 이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또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히든 스테이트는 각각의 컨텍스트 벡터인 거잖아요. 어쨌든 마지막 이 컨텍스트 벡터를 쓰긴 하지만 이 전에도 다 그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How are you라는 그 인풋이 있으면은 이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는 how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담은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는 거고, 이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는 how are까지 담은 이제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는 how are you까지 이제 어떤 컨텍스트 맥락을 담은 히든 그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RNN의 문제인 게, 어쨌든 같은 이 웨이트를 쓰고 하나의 웨이트만 쓰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면 이게 좀 얘 정보가 좀 소멸이 되죠. 점점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긴 문장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딱 봤을 때 거기 안에 이제 스튜던트라는 컨텍스트가 안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퍼포먼스는 뭐 콘서트 퍼포먼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성취도 이런 걸 말하는 건지, 거기서 이제 이런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 모든 인풋 토큰에 대해서 모든 다 관계를 따져요. 일일을.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멀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코더 내에서의 롱텀 디펜던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고, 뭐 디코더도 똑같은 맥락이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어쨌든 디코더도 만약에 예를 들어 추론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쳐봐요. 번역을 하는 과정이. 뭐 how를 뭐 이렇게 번역했다가, 아니 좀 더 긴 문장. 예를 들어 이거를 뭐 한글로 번역을 한다 쳤을 때 이제 뒤로 갈수록 얘에 대한 정보 똑같이 없어지겠죠. 얘에서 없어졌듯이. 왜냐면 그 점점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벡터가 점점 이 초기의 정보를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도 또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자는 거죠.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래서 셀프 어텐션 인 디코더로 적용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인코더, 디코더 사이에 이제 롱텀 디펜던시인데 이거는 사실 시퀀스 플러스 어텐션에서 해결한 거예요, 거의. 많이 해결한 부분이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어텐션을 적용 안 한 시퀀스는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 써서 얘를 처음에 가져와서 얘만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왔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는 이 마지막 인풋 토큰에 대한 정보가 가장 강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아무리 LSTM이고 뭐 그걸 쓴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전에 긴 컨텍스트는 기억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갖고 와서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 인코더가 동작을 잘 안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인코더가 잘 안 됐으면 당연히 디코드 하는 과정도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시퀀스에 어텐션을 적용한 거고 이게 적용되는 과정은 어떻냐면 이 매 스텝마다의 이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다 봐요. 인코더에 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다 봐서 걔네들 어떻게 보면 웨이티드 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 얼만큼, 이 히든 스테이트 얼만큼, 이 히든 스테이트 얼만큼 해가지고 걔를 적용해서 여기서 디코드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넘겨줘서 이 컨텍스트 받을 때 또 그대로 받아온 다음에 또 어텐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인코더 디코더 사이에 롱텀 디펜던시는 사라졌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그거거든요. 클러스터 텐션. 이거를 적용하면은 하는 게 이제 그 시퀀스 어텐션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그 역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트랜스포머 내에서의 크로스 어텐션이 더 효과가 더 배로 나겠죠. 왜냐면 인코더 자체가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풍부해졌으니까 디코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어텐션의 계산법에 들어가서 멀티헤드라는 건 말 그대로 어텐션을 여러 개 중첩시켜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첩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를 떼보면은 싱글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 논문에 나오는 이 소식 딱 하나죠. 이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아,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전 괜찮아요. 잘 듣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네. 어, 이 그림을 같이 봐가는 사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제가 그냥 냈다. 그래서 논문에 이 세 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게 이 그림이고 그거 다음에 이 부분 스케일 닷 프로덕트를 또 확대해 놓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어텐션 하면 쿼리 키 밸류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렸던 게 이제 WQ가 있고 WK가 있고 WV가 있고 Q가 있고 K가 있고 V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WQ, WK, WV는 QKV QKV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만들어내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인풋이 이제 이 시퀀스 랭스랑 여기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D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의 차원으로 인베딩 할 거냐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은 웨이트 Q는 차원이 뭐지? 웨이트가 앞에 가야 되나? 잠시만요. 음, 에잉? length. 잠시만요. 음, 네. 이거 이제 멀티헤드라서 이렇게 I로 쪼개놓은 건데 사실 멀티헤드 적용 안 한다고 하고 싱글 헤드 어텐션이라고 보면은 D 모델 곱하기 이제 DK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웨이트 Q는 이제 Q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히 D 모델이 들어가야겠죠. 당연한 건데 왜 헷갈렸지? 왜냐면 이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려면 그거 아시죠? 랑 뭐 곱하려면 얘랑 같아야 되는 그거 아시니까 그 인풋은 시퀀스 랭스 바이 D 모델로 들어오면 당연히 그 웨이트는 D 모델 바이 그 쿼리 매트릭스의 아웃풋 차원 이걸 이제 DK로 하는데 어 왜냐면 이 쿼리 매트릭스랑 키 매트릭스랑 차원이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차원을 DK로 표현을 할 거고 앞으로 그리고 이 밸류 매트릭스는 DV로 따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같아요 아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어텐션을 하면 나오는 건 딱 6개다 라고 보면 되는데 웨이트 Q, 웨이트 K, 웨이트 V 얘는 뭐냐면 Q를 만들어내는 애 얘는 K를 만들어내는 애 얘는 밸류를 만들어내는 애 그래서 얘랑 인풋이랑 곱해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해서 Q가 나오고 이 웨이트 K랑 얘랑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멀티헤드라서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잔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시고 이거를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그게 아니구나. 여기서 이 웨이트를 곱해서 나온 이 Q, K, V를 이제 여기에 인풋으로 넣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시로 한번 보면은 인코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인데 이제 인코더에 I love you라는 어떤 하나의 인풋 센텐스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아까 그 웨이트 K, 웨이트 Q, 웨이트 K, 웨이트 V를 곱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결과가. 그럼 이게 이제 Q, K, V가 되는 거예요. 얘가 Q, 얘가 K, 얘가 V가 되는 거고 그 차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DK가 DK, DV.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싱글 헤드 어텐션이면은 저희가 만약에 인풋 D 모델이 그러니까 인풋 디멘션이 인풋의 엠베딩 디멘션이 510이었다 하면은 싱글 헤드 어텐션일 때 얘가 510이겠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걸 이제 8로 멀티 헤드 이제 8로 하거든요. 헤드 8개를 써가지고 그 인풋 디멘션 512 나누기 8 해서 64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 DK가 6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K 64, DV 64.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멀티 헤드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QK K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는 건데 트랜스포즈니까 이렇게 뭐냐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탁 뒤집으면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시퀀스 랭스 곱하기 DK 곱하기 DK 바이 시퀀스 랭스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DK가 아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 웨이트 Q랑 웨이트 K의 디멘션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웃풋 하는 디멘션이.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퀀스 랭스 바이 시퀀스 랭스의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텐션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텐션 스코어라고도 하고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 보시면은 이 수식을 보시면 QKT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닷 프로덕트예요. 닷 프로덕트. 내적인데 내적이라는 거는 어떤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그 얘랑 이제 이걸 이렇게 가로로 벡터로 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로가 이 하나 토큰에 대한 값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i랑 i의 내적이고 love랑 love k의 내적이고 uq랑 uk의 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아무튼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걸 거치면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이 각 이 매칭되는 이 페어들의 내적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간에 얼마나의 어텐션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서로 그 관계가 있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는 이제 많이들 설명하기를 뭐 질문하는 거라고 하고 T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고 그 value는 그거를 어떻게 더해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거고 이거를 뭐 그 Q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저희는 솔직히 알 방법은 없죠. 근데 이 리비 원브라운이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얘는 이제 하나의 예로 이런 게 이제 쿼리로 될 것이다라는 걸 표현한 게 이제 어떤 명사가 있을 때 그 명사에 대한 형용사를 찾아라. 이게 이제 쿼리가 되는 거죠. 쿼리가 되면은 그 각각의 토큰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키. 얼만큼 관전이 있다다. 플러피랑 블루는 형용사니까 관련이 있겠죠? 많이 얘랑 크리에이처랑. 그래서 얘랑 플러피랑 크리에이처랑 블루랑 크리에이처의 이 어텐션 스코어가 높게 잡히도록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텐션 패턴이 결국에는.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네. 어떤 문장이 들어왔었을 때 그 문장이 이제 토큰으로 다 나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토큰에서 쿼리랑 키까지 있는 거 아니면 쿼리, 키, 밸류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여기에요. 만들어낸 과정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QKV가 한 문장 안에 토큰별로 다 존재할 것이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QK만 있는 건지. QK만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뭐 토큰을 이제 만약에 뭐 모델이 분리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모델이 어떤 토큰은 Q고 어떤 토큰은 쿼리고 어떤 토큰은 키고 어떤 토큰은 밸류다 다 있는 거죠. 다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모든 토큰에 대해서 다 Q가 있고 다 K가 있고 다 V가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들 표현할 때 어텐션을 O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랑 관련 없나? 아무튼 모든 페어를 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인풋 어떤 I love you라는 인풋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WQ를 곱해줘서 이 Q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WK를 곱해서 이 K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그거랑 이제 내적을 해서 이런 어텐션 패턴을 만들어내면은 이게 이제 각각의 그러니까 얘가 질문하는 거죠. I라는 토큰에 해당하는 쿼리가 있는데 그거는 몰라요 지금. I라는 토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너네 답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그러면 I가 나는 이만큼 답할래. 난 이만큼 관련 있어. 러브는 나 이만큼 관련 있어. U는 이만큼 관련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크기가. 러브에 대한 또 쿼리가 있겠죠, 어떤? 근데 그거는 모르죠. 그러면 그 러브라는 토큰에 대한 러브라는 토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러브라는 동사니까 대상 누구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I라는 거는 값이 작고 러브는 뭐 값이 작아야겠네요. 만약에 쿼리가 그거라면 대상이라는 쿼리라면 그리고 U가 커져야겠죠. 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이 QKT만 한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이제 이 루트 DK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DK는 아까 말했듯이 이 차원이죠. 그 Q랑 K 매트릭스의 이제 두 번째 차원인데 얘를 나눠줘요. 그 이유는 이 내적의 이 차원이 커질수록 내적의 이 분산이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 벡터 내적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지금 Q랑 K 간의 다 프로덕트를 하고 그러니까 내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Q와 K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네요. 그쵸. 다 프로덕트 결과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아까부터 유사도 얘기하셨으니까. 네. 근데 유사도인데 이제 정제되지 않은 유사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소프트맥스를 씌운 이유가 네 그거를 맞아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 쉬운 0하고 1 사이의 유사도로 표현하기 위한 게 이 소프트맥스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계속 이게 SENet이랑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인 거구나. 네. 그래서 0에서 제가 그 1 부분을 사이에서 찾아봤는데 내부의 중요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랑 중요도를 안 네네. 봐야 되는 부분이랑 나누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근데 이거는 SENet에 관한 거는 쪼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긴 해 어텐션이랑 같진 않아요. 왜냐면 걔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해 가지고 네. 시그모이드는 다 더했을 때 1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네. 소프트맥스는 1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라는 토큰에 대해서 어떤 쿼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후보군이 3 명이잖아요. 이 3 명이 얼만큼 관계가 있냐고 얘가 물어봤을 때 이 3 명이 답한 게 더해서 1이 나와야 돼요. 소프트맥스를 씌웠으면은. 네. 맞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굳이 이 쿼리
행의 이 디멘션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씌운다는 거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아 그거 이유는 그러면은 지금 큰 원이 1이네요 다. 1은 아니에요. 더해서 1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더해서 1이구나. 저게 다 더해서 1이구나. 그리고 이게 같은 토큰일수록 이게 클 확률이 높죠. 내적 값이 클 확률이 높은데 항상 큰 건 아니야.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었듯이 러브에 대한 쿼리가 뭐 대상이면은 러브는 좀 작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I love you로 어떻게 3개만 보여줬으니까 네. 크고 작고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보기 편한 건데 만약에 진짜 엄청 긴 프롬프트로 길게 막 이렇게 했으면은 네. 뭐 그거 바이 그거가 되는 거죠. 전체 토큰 길이 네. 바이 전. 그래서 이제 그 연산량에 대한 이슈가 텐션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아 맞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보면은 좋은 성능이면 좋은 성능일수록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고 들었던 게 어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내적 값은 이제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내적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텐션 값을 나중에 더해 줄 때 그걸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0과 1 사이에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소프트맥스고, 마이너스 애들은 이제 0하고 엄청 가까운 수가 되겠죠, 소프트맥스를 씌우게 되면은. 이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벡터 값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저 그러니까 코사인 유사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사인 유사도는 그것도 어쨌든 아니 간에 벡터 간의 그 내적으로 양이면 그러니까 많이 비슷하면은 1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네. 반대인 방향이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네. 네. 네네. 그쵸. 아 보스를 취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0이 나오겠는 예 0이 아니라 무한대가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네. 여기 2를 씌워서 포지티브로 바꿔준 다음에 전체에서 이제 부분을 따져서 이렇게 더해서 1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소프트맥스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가까이 쿼리에 대해서 이게 1이 나오게 되고, 다시 이거를 나눠주는 이유로 돌아가면은 여기서도 설명하다시피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바는 이 디케이가 커질수록, 디케이가 많이 커지면 그 내적 값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소프트맥스에선 당연히 이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레디언트가 작은 곳. 그래서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에 대한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걸 스케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루트 디케이 분의 1로.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 디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산이 커지게 되거든요. 분산이 늘어나는데 되게 리니어하게, 그냥 만약에 디케이가 3이다 그러면 분산이 3이 그러니까 아, 가정을 만약에 어 그렇죠. 이 각각이 이제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0일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을 했을 때 이 내적의 분산이 그 디케이라고 나와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디케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디케이 루트로 나눠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럼 이 Q 곱하기 Q 내적 K라는 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거의 베리어블을 구하게 되면은 이 베리어블은 이 상수가 빠질 때 제곱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가 없어지고 하면은 분산이 1로 맞춰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모델에 이렇게 적용된다는 건 아니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하에요. 이 각각의 Q랑 K 값이 0하고 뭐라고 하냐 평균 0 분산 표준 편차 1 가우시안 분포일 때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분산을 좀 줄여준다 해서 소프트맥스 이제 가정자리 쪽으로 빠지는 걸 방지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씌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얘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잠깐, 그러면은, 여기 저 정리가 지금 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소프트맥스를 취했을 때, 이제, 그 값이 너무 양의 값으로 가거나 음의 값으로 빠지게 되면은,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하니까, 그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한 하한 값에 해당되는 세츄레이션을 걸어주려고 하는데, 그 값으로 어떤 값이 적절한가 생각을 해보니, 이 전체 분포를 표준 가우시안 정규 분포, 그러니까 미는 0이고 그 분산은 1인 가우시안 분포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한 결값이 발생을 해도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모에다가 루트 디케이를 걸어갖고 그 루트 디케이는 이 표준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만들 때 어떻게 연산하면은 이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어, 이 각각의 이제 내적되는 모든, 그러니까 이 내적이라는 게 이 i라는 토큰에 이제 쿼리 벡터가 이 DK만큼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 벡터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그 값들이 각각의 차원에 대한 값들 하나하나가 다 가우시안 0일 랜덤 베리어블에서 추출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모델의 작동 원리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밸류 매트릭스랑 이제 이 각각의 어텐션 스코어를 해줘서 이제 이 임베딩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3 blue 1 brown 그 동영상에서 나온 건데, 아까 이 크리에이처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킵 커넥션이 나오는 건데, 이 스킵 커넥션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크리에이처라는 주황색 그 동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임베딩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어텐션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게 이 벡터로 지금 벡터 임베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피라는 단어가 그 어텐션이 적용됐을 때 그거에 대한 밸류 벡터가 더해져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블루라는 단어가 또 있었잖아요. 아까 형용사 그 동영상에서 그것까지 더해지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 벡터 공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블루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되고, 이게 이제 그 털이 얼마나 복슬복슬한지에 대한, 따지고 보면 그 방향성이겠죠. 이 벡터 공간 내에서의. 그럼 그 정도를 어느 정도 더해줄 거냐를 정하는 게 이 어텐션 스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를 더해서 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보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하나의 싱글 헤드고, 그게 이제
H개만큼 쌓이는 건데 이 모델 문문에서는 8개라고 했죠. 그래서 임베딩 벡터가 총 512고 512에서 8로 나누니까 각각이 64로 임베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Q, K, V 벡터가 각 시퀀스 랭스 by 64, 이 K도 64, V도 64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여기 리니어가 왜 들어가지 갑자기? 아 이게 아마 그러면 웨이트인가 봐요. 이 그림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나? 이게 돼야 말이 되죠 아마도? 그래서 이걸 지나서 이제 B가 만들어지고 K, Q가 만들어져서 이제 얘네들의 이제 scaled dot product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냥 attention을 말하는 거예요. attention. dot product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 이거를 말하는 거고 scale은 이 스케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scaled dot product라는 거는 그냥 attention이랑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논문 내에서의.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컨캣을 하거든요. 멀티헤드는. 그러면은 아까 그 최종 결과물이 어텐션을 진행하고 난 최종 결과물이 디멘션이 시퀀스 랭스 by 64였잖아요. 하나의 헤드당. 그럼 이게 8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3차원으로. 그럼 얘를 컨캣을 해줘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컨캣이 되면 시퀀스 랭스 by 64가 이렇게 8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512로 맞춰지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를 통과해서 다시 이거를 한번 다시 이렇게 리니어를 거쳐줘서 얘는 시퀀스 바이 510이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똑같은 모양의 이 임베딩 벡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각각의 토큰에 대한 임베딩을 얼마나 잘해줄 거냐가 어텐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납득이 안 갔던 게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합친 다음에 얘네가 다 각각의 그 어떤 개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일 텐데 얘를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를 적용해 가지고 차원을 다시 512로 늘린 임베딩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멀티헤드를 쓰면은 더 다양한 쿼리를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I love you라는 그 예시 문장에서 뭐 love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대상이라는 쿼리를 던졌잖아요. 그런 쿼리가 이제 당연히 이런 간단한 게 아니겠죠. 그 AI가 학습할 때는 그 모든 그 알 수 없는 어떤 그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의미를 그냥 하는 걸 텐데 로스를 최소화하는 그걸 하는 걸 텐데 아무튼 그 표현력이 늘어난다고요. 이 멀티 헤드를 쓰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스케일 다 프로덕트를 이렇게 이게 확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까 이게 그냥 어텐션이야. 그러니까 QK 트랜스포즈 한 거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이 스케일이 아까 그 나누기 디케이 한 거고 마스크는 이제 디코더에서만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하고 그다음 소프트넥스 씌운 다음에 V랑 곱해 주는 거. 그냥 어텐션 그 자체죠. 거기까지가 멀티헤드 어텐션이고 수식을 보면은 헤드랑 헤드 1부터 헤드 8까지 컨캣 한 다음에 네, 마지막 이
fully connected layer. 이게 이제 WO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어텐션은 이 Q 웨이트에 대한 거를 이제 쪼갠 거죠. 그래서 이 i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싱글 헤드 어텐션이면 아까 제가 이 D모델 by D모델이라고 했던 게 싱글 헤드면은 512로 들어가서 어텐션 해도 512로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멀티 헤드로 쪼갰으니까 ETK로 한 거고 ETK는 논문에서는 64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웃풋은 당연히 이 H가 아까 8이었죠? 8개로 쪼갰으니까 8 헤드 곱하기 DV도 64 아니 510 뭐야? 아. 가로를 쓰면 안 되는구나. 8 곱하기 64 곱하기 512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레이어의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사원이 되겠죠. 예, 코드로 하면. 그리고 그럼 이제 셀프 어텐션은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인코더에서도 셀프 어텐션을 하고 디코더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셀프 어텐션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제 셀프 어텐션이고 얘가 셀프 어텐션. 얘는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크로스 어텐션이고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그 Q 벡터를 이 디코더에서 가져오고 얘는 KV거든요. K랑 V는 이 인코더에서 나온 아웃풋이 있잖아요. 인코더에서 나온 아웃풋이 아까 시퀀스 랭스 곱하기 D 모델이었죠. 이거에 대한 이제 또 웨이트 V랑 웨이트 K가 있겠죠. 그거를 해서 이제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번역으로 친다면 I love you가 아니라 이제 한쪽이 한글이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또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항상 그 임베딩 값이 변하는 거는 V에 의해서 변해요. QKV 중에 V에 의해서. 그리고 이 V를 어떻게 웨이티드 썸 하냐 할 거에서 이 웨이트가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V가 지금 인코더에서 오니까 디코더의 임베딩이 인코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스킵 커넥션을 잘 설명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킵 커넥션이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이 뼈대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킵 커넥션이 이제 레즈넷에서 나온 거잖아요. 레즈넷에서 이제 학습을 이렇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변화를 준다는 게 이제 스킵 커넥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적용했다 보시면 돼요. 이 creature라는 임베딩 그 뼈대는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텐션을 적용한 그 밸류겠죠. 이게 밸류 벡터에 어텐션 스코어를 웨이트된 그 값이 더해져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차근차근. 그림상은 차근차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벗어나지 않는 게 어쨌든 스킵 커넥션의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펜텐 저 잠깐 네. 질문이 있는데 네. 그냥
아무것도 어텐션이든 뭐든 이런 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 드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생성형 같은 거를 이제 다뤄보면서 거기에 프롬프트로 넣어본 걸로 실험적으로 몇 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처음에 그냥 펄슨만 적었어요.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키값이 되겠죠? 아닌가요? QKB가 다 되는 거죠. QKV가 다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인제 그거를 통해서 거기다 추가 프롬프트를 더 적었어요. 네. 얘도 그냥 person just a person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냥. 네. 그렇게 되면은 뭐가 QKV가 되는 걸까요? just a person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세 개가 person이 다 person이 중요한 거 아닌가? 난 모르겠어요 잘. just a person. just a person이 이게 음. 토큰화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input embedding이 있겠죠. 이게 just라는 거에 대한 input embedding이고 이게 a라는 거에 대한 input embedding이고 제가 이렇게 네네네. 가로로 표현하는 거는 이게 지금 벡터예요. 벡터라서 지금 뭐 64 차원으로 예를 들어 임베딩을 하신다고 하면 이 person이 지금 이렇게 숫자가 6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임베딩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을 하겠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런 인풋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WQ, WK, 네. WV를 네. 거쳐서 얘네 차원이 아까 뭐였죠? D 모델, 바이, 시퀄 뭐지? 싱글 헤드라고 할 때 싱글 헤드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D 모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모양은 보존이 되는데 저스트에 대한 쿼리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어에 대한 쿼리 벡터가 나오는 거고 person에 대한 쿼리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음음음. 그리고 WK를 곱해 주면 반대로 이제 똑같 K로 네. 이제 K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K를 그러니까 뭐야 전치해 가지고 바꾸는 거고 또? 네. 전치해 가지고 이제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네 그래서 맞아. 네. just랑 just에 대한 내적값이 여기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네네네. 내적으로. 네네. 얘 첫 번째 값이랑 얘 첫 번째, 얘 두 번째, 얘 두 번째 이렇게 다 더해지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간소화하면은 어쨌든 i랑 i 곱해진 게 여기 들어가고 i랑 love 곱해진 게 여기 들어가고 i랑 u 곱해진 게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왠지 지금 제가 궁금하고 싶어 하는 거를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런 거긴 한데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느끼기로는 just a person이라면은 한 사람만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어 한 사람만을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제가 좀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밀이래요. 지금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성 프롬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생성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네. 그 정보 검색이랑 자료 구조를 좀 더 알아야 되긴 한데 이거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해요. 네. 어쨌든 이 토큰이라는 한 문장 안에 토큰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 네. 토큰과 토큰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서 어텐션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네. 이 토큰과 토큰에 대한 구조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검색을 효율화하기 위한 자료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네. 이제 SQL 쪽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세 네네. 개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네. 자료 구조로 그 적용을 해서 지금 네. 이렇게 QKV 만든 다음에 Q랑 K 가지고 어텐션을 적용을 한 건데 자료 네. 구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자료 구조도 존재를 하겠죠? 네. 그럼 그 자료 구조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자료 구조는 그래프 자료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 자료 구조는 뭐냐면은 노드랑 엣지로 이렇게 두 개의 그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QKV랑 비교하면은 QKV에서 엣지 노드니까 하나가 줄어든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QKV에서? 어, 아마 K랑 V에 좀 더 집중한 자료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래프 자료 어. 구조이긴 한데, 그 그래프 자료 구조를 바탕으로 어텐션을 조입을 한 게 있어요. 아. 걔는 GNN이라고 불러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제 그 자료 구조로 봤었을 때 QKV라는 구조를 취하게 해서 어텐션을 도입을 하고 그게 성능이 더 좋으니까 GNN 대비 더 많이 쓰이는 거겠죠. 아. 아. 예. 근데 이것도 그 GNN이 더 많이 쓰이는 분야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 트랜스포머가 이 정보 검색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 아마 이 QKV 자료 구조를 취했을 때 더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QKV 그 자료 그 관계형 데이터 구조의 그 데이터 자료 구조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이해는 네. 되는데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긴 해요. 저도 트랜스포머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저도 아. SQL을 잠깐 배우긴 했었는데 그 SQL 자료 구조가 여기에 바로 도입이 되니까 와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어쨌든 뭔가의 그 토큰이 있으면 그 토큰을 새로운 자료 구조로 만들고 그 자료 구조 내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비중요한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이제 셀프 어테션, 마스커트 어테션 그거를 이제 다 도입을 해서 트랜스포머가 됐다. 요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봐야겠다. 약간 진행을 해보자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 마스크드 어텐션을 여기서 쓰는 건데 제가 아까 여기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는 마스크가 아니에요. 마스크 아니고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추론 어쨌든 이 디코더잖아요. 디코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한다고 쳐봐요. 영어에 대한 그 임베딩이 여기서 나오겠죠?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SOS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 추론을 할 건데 SOS하고 뭐 I, love까지 추론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하나 추론할 때마다 이게 지금 다 거치는 거예요. 이 SOS 들어와서 어텐션 거치고 이걸 6번 해서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가 예측이 되면은 그 다음 이 I를 가져와서 이 SOS 다음에 넣고 얘를 또 그대로 넣고 디코더를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러브를 추출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I love까지 추측을 했으면은 근데 저희는 답을 알잖아요.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I love you라는 거를. 근데 이거에 대한 어텐션을 그대로 다 적용해주면은 이미 정답을 던져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라는 걸 씌워서 I love you 얘는 지금 디코더 내에서의 셀프 어텐션이니까 둘 다 영어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I랑 I love까지는 나왔으니까 얘는 어텐션 그대로 두고 얘도 어텐션 그대로 두고 얘까지는 그대로 두는데 뭐지?
얘는 마스크 처리를 하는 거예요. 뒤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6까지 러브까지만 예측을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둔 거구나. 네. 근데 지금 추론한 게 I love니까 얘에서 이제 어텐션을 할 때는 네, I하고 love까지만 이 관계만 따지는 거고 얘는 마스크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life까지 추론했을 때가 지금 여기예요. life 아니 first까지 추론했을 때가 여긴데 그러면은 엥? I love까지 지금 이게 인풋이라고 쳐볼게요. 디코더의 인풋. 그러면 I love에 대한 쿼리가 있고 love에 대한 쿼리가 있고 I love에 대한 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텐션을 다 해줘야 되는데. 왜 그림이 저렇게 되죠? 제가 왜 알기로는 그런가요? 디코더에서 네, 마스크드 어텐션을 도입을 하는 이유가 네, 셀프 어텐션에서는 이제 모든 토큰 간의 관계를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디코더에서는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토큰을 생성을 해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 토큰을 생성을 하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모델한테 네가 그 다음 토큰이 뭔지 맞춰보라고 하려고 마스크를 씌운다라고 보면 돼. 그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저번에 했던 디코더에서 왜 그 티처 포싱으로 어떤 부분은 이제 정답이 들어가 있는 토큰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 직전 토큰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그 오토 아, 리그레시브 모델에 대한 설명을 어쨌든 이 포지셔닝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순서 정보가 하나의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오토 리그레시브를 표현을 할까? 그것에 대한 게 이제 마스크드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 맞는데 제가 헷갈렸네요. 이게 여기가 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 I까지 추론했을 때는 당연히 러브가 안 되었으니까 이건 비해야겠죠. 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life까지 추론했을 때는 life하고만의 어텐션. 그러니까 그 뒤에는 당연히 공백이고 is까지 추론했을 때는 is까지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life 추론할 당시에 여기가 이제 비어 있었으니까 그 어텐션을 쭉 유지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마스크드 어텐션의 구현은 그 소프트맥스를 씌우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는 0을 주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래서 엄청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소프트맥스를 했을 때 0에 가까운 수가 나온다고 해요. 그게 마스크드 어텐션이고 아, 그게 어텐션의 다네요, 진짜. 그 크로스 어텐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쿼리를 그 디코더에서 생성된 이 어텐션 한번 거친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 그 지금 수정이 된 상태에서의 인베딩에서 그 쿼리 벡터를 뽑아내고 K 벡터랑 K 매트릭스랑 V 매트릭스는 그 인코더 아웃풋에서 뽑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서 끼리의 어텐션을 한 다음에 이 또 스킵 커넥션과 그 스킵 커넥션을 나타내는 게 이 애드고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또 이 feed forward라는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는데
아까 이 인코더랑 인코더에서도 이 feed forward를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트랜스포머 내에서 이제 feed forward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런 식의 그냥 두 개의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원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인풋은 그 토큰의 개수 by 그 D 모델, 그러니까 임베딩 모델, 그 임베딩 디멘션이니까 트랜스포머에서는 512죠. 그러니까 컨텍스트 랭스 by 512로 들어가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거치면은 이게 이제 모바일 V2에 나오는 인버티드 버틀넥 그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피처를 좀 풍부하게 만든 다음에 4배로, 그러니까 2048이죠. 거기서 다시 원래 차원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저는 사실 이 FFN이라고 하거든요. 이 Feed Forward 네트워크를 조금 뜬금없었어요.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이게 이미 어텐션을 다 거친 상태의 이제 임베딩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그 feed forward 네트워크를 적용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는 게 이 시퀀스 하나 단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i라는 벡터가 이 i가 2048 차원으로 늘어난 다음에 다시 512 차원으로 줄어드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상호 토큰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 토큰 간의 관계는 더 이상 학습하지 않는 거예요. 이 feed forward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니까 이 feed forward, 어쨌든 이 단어 하나의 임베딩의 차원이 512면은 512개째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이제 관계를 학습해서 그 임베딩을 미세 조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해서 다시 512 차원의 그 토큰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2층이 FFN입니다. 이게 트랜스포머의 뭐 다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 조금만 더 읽으면은 여기는 다 했고, 여기가 이제 feed forward 네트워크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512에서 이제 2048로 늘렸다가 다시 512로 줄여주고, 여기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 부분.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long range dependency가 발생하는 이유가 recurrent neural network라는 거, 그 RNN이라는 거는 다시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이 과정을 컨텍스트 랭스만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논문에서 표현하기로는 one key factor affecting the ability to learn. length of pass라고 하거든요. length of pass. 그러니까 이 RNN은 length of pass가 엄청나게 긴 모델이에요. 이 임베딩 토큰이 들어갔다가 두 번째 거치고 세 번째 거치고 뭐 컨텍스트 랭스가 뭐 100이다 하면 100번을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 100번을 거치면서 이게 소실되는 거다 보니까 이 length of pass를 줄인다는 거예요. 셀프 어텐션이. 왜냐하면 셀프 어텐션은 이 관계 학습을 한 번에 하니까 QKV라는 걸로 한 번에 이렇게 좀 연산량은 거대하지만 패스 자체는 그냥 짧은 거라는 게, 그러니까 굳이 패스의 길이를 따지자면 이건 거죠. 하나
둘, 셋, 여기가 2번이니까 하나, 둘, 셋 곱하기 6, 18번 하는 거죠. 그게 다인 거죠. 패스를 굳이 따지자면. 이런 느낌에서 이제 long range dependency를 접근하는 게 되게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했고, 그래서 이제 RNN에 아까 처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그 long term dependency를 조금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은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regularization은 이제 또 dropout하고 레이블 스무딩을 썼다고 해요. 레이블 스무딩 0.1은 이제 전체 레이블이 10개다 하면은 이 0.1을 1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0.01이니까 이 정답 레이블이 만약에 01, 000000이었다면은 0.01씩 먼저 배포를 해줘요. 분배를. 그 다음에 정답 레이블에 나머지 0.9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0.01, 0.91, 0.0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레이블 스무딩이고, 이건 CNN 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인셉션 V3인가 4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자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고 이제 저희가 계속 말했던 기준이 되는 모델이고, 이 D 모델이 임베딩 디멘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큰 애는 인코더, 아까 블럭 반복된 횟수 있잖아요. 이 베이스 모델은 6이었으니까 아까 인코더랑 디코더랑 계속 똑같은 횟수로 반복이 되었고, 이 feed forward 네트워크의 이제 중간 차원 늘리는 그 차원이고, 이게 이제 멀티 헤드에서 헤드 몇 개냐, 그리고 얘가 그 키 매트릭스랑 쿼리 매트릭스를 이제 차원을 좀 줄이잖아요. 줄여서 프로젝트 하잖아요. 멀티 헤드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64였고 밸류도 64였고 드롭아웃을 쓰는데 드롭아웃 0.1, 이건 그 레이블 스무딩 할 때. 여기 피펠이랑 블루 스코어인데 이거는 제가 아직 정리는 안 해서 설명은 나중에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이 PPL은 낮으면 좋은 거고 블루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PPL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색깔, 다음 어쨌든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잖아요. 다음 토큰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니까 그 다음 토큰을 추측할 때 평균적으로 몇 개의 토큰 사이에서 헷갈리냐 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 스코어는 나중에 정리하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빈칸은 이 베이스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A 블럭은 뭘 실험한 거냐면 헤드의 개수를 조절한 거예요. 헤드의 개수를 조절했을 때 보시면 너무 적게 해도, 싱글 헤드여도 결과가 안 좋고 너무 헤드를 많이 해도 결과가 떨어졌죠, 성능이. 그리고 이 비군에 대한 실험은 이 DK를 이 쿼리 벡터랑 키 벡터를 몇 차원으로 프로젝트 할 거냐 그거였고, 네,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변수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를 한 거고, 이렇게만 하면은 뭐 이 논문을 다 읽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중구난방했는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저도 네. 괜찮습니다. 힘드네요.